브뤼셀. 벨기에 수도 브뤼셀 지구는 19개의 시가 합병하여 이루어진 곳으로 수도 브뤼셀은 일반적으로 지역 전체를 뜻한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브뤼셀시는 이 지구의 수도로서 벨기에를 대표하고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한다. 영어로는 브러설즈, 프랑스어로는 브룩셀러스로 표기한다. 처음에는 비교적 한적한 도시였으나 지금은 교외에 있던 18개의 자치시를 병합하여 대도시권이 이루어졌다. 비옥한 브라반트 평원의 심장부에 위치한다. 스헬대강의 지류 센강이 남에서 북으로 시가를 흐르고 많은 분류가 있지만 모두 암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뤼셀에는 수로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17세기경에 이미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평을 받은 브뤼셀의 역사는 길다. 브뤼셀은 벨기에의 플라망어 사용지역에 속해 있으나 사실은 두 개 언어 지역의 특색이 농후하여 거리 이름은 프랑스어와 플라망어로 표시되며 어디를 가나 프랑스어가 통한다. 유명한 레이스, 융단을 비롯하여 모직물, 면직물, 염색, 가구, 종이, 인쇄, 출판 등 각종 산업이 발달한 남부의 공업구에서는 브뤼셀의 고유한 방언이 사용된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큰 피해를 입었으나 1958년 원자력의 이용을 주제로 한 전후 최초의 국제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해마다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며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도 이곳에 있어 유럽의 수도 구실을 하고 있다. 세 가지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이 섞여 사는 나라의 수도인 브뤼셀에서는 공식 언어로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85에서 90%의 시민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 (1) 기후. 브뤼셀은 대서양의 영향으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 평균 기온은 18.5도씨, 겨울 평균 기온은 3.5도씨다. 강수량은 연간 약 820mm로 1월부터 12월까지 고른 편이다. 사계절이 나타나는 브뤼셀에서 봄은 날씨가 변덕스러운 편으로 비가 예보 없이 내릴 때가 많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여름은 비교적 강수량이 적고 일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은 기간에 속한다. 겨울은 날씨가 춥고 눈이 자주 내리는 편이며 일조 시간도 짧다. (2) 역사. 브뤼셀에는 거석, 고인돌, 선돌 등의 흔적이 있어 인류가 처음 정착한 시기는 석기 시대로 추정한다. 고대 후기에는 로마의 점령지였으며 서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프랑크 제국에 편입되었다. 브뤼셀의 기원은 580년 센강에 있는 섬에 교회를 지으면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브뤼셀의 공식적인 설립은 979년경 카를로스 공작이 이곳에 요새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2세기 브뤼셀은 센 강변에 위치한 점과 브리에, 겐트 그리고 펠른 사이에서 중요한 무역 경로였고 상업 도시로 특히 섬유 무역을 통해 급격히 발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주변 지역으로 확장하였다. 14세기에는 1356년과 1383년 두 차례에 걸쳐 성벽이 세워졌다. 1406년 브뤼셀은 브라반트 공작 영지의 일부가 되었다. 이후 1477년 훗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은 브뤼셀에서 태어난 부르고뉴 공작 부인과 결혼을 하였고 브뤼셀은 합스부르크 왕가로 통합되었다. 1695년 9년 전쟁 동안 루이 14세는 브뤼셀에 폭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큰 화재 및 브뤼셀 역사상 가장 큰 파괴가 있었다. 그랑플라스를 비롯한 4천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1월 3일에 해당했다.
이후를 몇 년 동안 도심의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모습이 크게 변했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1713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시키는 위트레흐트 조약이 이루어졌다. 이 조약 내용 중 하나로 오늘날의 벨기에인 남부 네덜란드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로 이양되었다. 이후 1746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는 당시 유럽 강대국 대부분이 참여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굳건한 동맹으로 오스트리아군은 제거되고 브뤼셀은 프랑스에 점령당했다. 하지만 3년 후 다시 오스트리아로 반환되었다. 1815년 나폴레옹 1세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의 윌리엄 1세 휘하의 네덜란드 연합왕국에 가입했다. 그러나 1830년 혁명으로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면서 브뤼셀은 새로이 벨기에 수도가 되었다. 브뤼셀은 독립 후 산업혁명을 통해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의 번영을 누렸다. 19세기 브뤼셀의 인구는 8만여 명에서 62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도심뿐만 아니라 도심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진행되었다. 같은 시기 브뤼셀 증권거래소 등을 비롯해 많은 금융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브뤼셀은 금융 중심지로 거듭났다. 20세기에는 솔베이 회의, 브뤼셀 국제박람회, 엑스포 등과 같은 다양한 박람회와 회의가 개최되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 독일에 점령되었지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전쟁 후 철도 건설 등을 비롯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도시의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1988년 헌법 개정을 통해 1989년 6월 18일 브뤼셀은 벨기에 수도가 되었으며 2000년에는 유럽연합의 강요이사회에서 선정하는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되었다. 또한 오늘날 국제행사의 중요한 장소로 꼽히고 있다. (3) 지가 브뤼셀은 월룬 지방, 폴랑드르 지방과 함께 벨기에의 3개 지방 중 하나이다. 브뤼셀은 총 19개의 자치시로 구성되어 있다. 19개의 자치시 중 브뤼셀시는 단연 중심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지리학적으로 북에서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그랑플라스 광장이 있다. 그랑플라스 광장은 도심의 중심부로 역사적 건축물을 비롯해 많은 가게, 카페, 식당 등이 모이는 대표 명소이다. 18,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브뤼셀 공원, 로얄 스퀘어 주변의 왕궁, 성당, 궁전 등과 브뤼셀 증권거래소, 벨기에 대법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브뤼셀의 남동쪽 방향에 위치한 에테르베이크 자치구는 다수의 유럽 기관들과 인접해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극장, 박물관, 미술관들이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지하철, 버스, 트램의 대중교통이 지나는 곳으로 매우 역동적인 곳이다. 에테르베이크와 이웃한 스하르베이크는 과거부터 예술이 발달한 곳으로 자치구에서도 문화, 예술을 장려하고 있어 문화적 중심지로 여러 박물관, 미술관 등이 모여 있다. 에테르베이크 동쪽에 위치한 오르웨 생피에르는 주거 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음과 동시에 풍부한 녹지 공간을 이루고 있다. 비교적 조용한 곳으로 공원과 문화 공간이 가까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에테르베이크와 반대 방향에 있는 쉔질레도 주거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부유한 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또한 상권이 발달하였고 문화 중심지 중 한 곳으로 여겨져 기차역 및 대중교통이 발달했다. 에베르, 베흐시엠스닝뜨아게아떼는 브뤼셀에서 외곽에 위치하며 많은 녹지 공간과 옛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어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어 두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산업. 브뤼셀은 17세기 이후 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재는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직업의 88%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벨기에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다국적 기업 및 세계기구 등의 본부가 벨기에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브뤼셀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손꼽힌다. 1822년 벨기에 금융회사 소시에테 제네랄 드 벨지크가 설립된 이후 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후 스위프트, 뱅크시스, 유로 클리어 등의 국제은행, 증권거래소, 60여 개 은행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금융의 본거지로 여겨진다. 최근 ICT 산업의 발전으로 관련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양조 산업이 발전해 450가지 종류의 맥주를 생산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7만 2천 톤의 초콜릿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가 위치하고 있다. 생명공학, 제약, 건강산업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2개의 대형 과학단지가 있다. 이곳에는 연구소, 대학병원, 군병원, 종합 및 전문병원이 들어서 있다. 이외에도 제조업, 전자, 화학, 인쇄, 출판, 의류, 통신, 항공기 건설, 식품산업 등이 있다. 5. 교통. 지하철. 브뤼셀 지하철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잘 알고 있는 지하철과 프레메트로라 불리는 지하전차가 있다. 첫 프레메트로 노선은 1965에서 1969년에 개통되었으며 1970년에 두 번째 노선이 개통되었다. 1972년에는 외곽 노선이 개통되었으며 1975년 노선 확장이 이루어졌다. 지하철은 1976년 9월 20일 2개 노선으로 개통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노선이 확장되면서 1A, 1B라는 명칭으로 나뉘었다. 2020년 현재 브뤼셀 지하철은 총 6개의 노선으로 나뉘며 4개의 지하철 노선과 2개 프레메트로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 버스가 처음 운행된 것은 1907년이다. 하지만 1913년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후 1920년부터 다시 운행되었으며 1926년 버스 회사의 아우토부스 브룩셀라가 설립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브뤼셀 대중교통운행회사 설립 후 이듬해 1955년 레 아우토부스 브룩셀라를 인수하였고, 3개의 버스 노선, 1개 트롤레이버스를 운행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50개의 버스 노선과 11개의 심야버스 노선이 운행 중이다. 트램. 브뤼셀의 트램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869년으로 당시 트램은 말이 끄는 방식이었다. 이후 1877년에 증기 트램이 도입되었으나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운행이 중단되었었다. 1894년 전기로 운행되는 전차가 배치되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트램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등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했다. 1928년 트램 운행 네트워크가 통합되었고 1935년에는 240km의 노선을 가지면서 유럽에서 가장 큰 트램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다. 1945년 1월 1일 브뤼셀 공공운송그룹을 설립하면서 트램 시설 및 운영에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2020년 현재 트램은 1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6. 교육.
브뤼셀에는 몇몇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1834년에 설립된 왕립사관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이 자율사립대학교이다. 왕립사관학교는 1834년에 설립된 벨기에 군사대학교로 육군, 해군, 공군, 의료 분야의 장교육성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학생 수는 약 850여 명으로 강의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진행된다. 2003년부터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학석사 5년 과정으로 학제를 개편했다. 학사 3년 과정 이수 후 석사 2년 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 석사 과정은 크게 두 과정으로 나뉘는데 공학 석사와 사회, 군사학 석사로 나뉜다. 대부분의 학생은 벨기에 국적의 학생이지만 다른 국가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군사대학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브뤼셀 자유대학교는 1834년 설립되었다. 대학 초기 모든 수업은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는데 벨기에에서 프랑스어는 법, 학계 그리고 부유한 계층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19세기 평등을 추구하는 플랑드르 운동이 확산되었고 1935년 이후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1963년 모든 교수진이 두 언어로 수업을 제공하였지만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사이에 긴장이 일어났고 1969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교육기관인 ULB와 네덜란드어 사용 교육기관인 VUB로 분리되었다. 루벤 가톨릭 대학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대학교로 1834년 벨기에 가톨릭 대학교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루벤으로 옮기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루벤 가톨릭 대학교의 학문은 박사학위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많은 강좌들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원 과정이 그러하다. 주목할 만한 연구소로는 고등철학연구소와 의학연구소가 있다.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해 여러 연구소가 브뤼셀에 위치해 있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 분야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생명공학, 제약, 의료의 본거지로 꼽히며 헬스케어 분야도 발달되어 있다. 대표적인 연구소로 벨기에 왕립자연과학원과 왕립천문대, 다빈치 연구단지, 에라스무스 연구단지가 있다. (7) 문화 및 관광. 브뤼셀에서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 각 언어 공동체에서 관련된 문화가 발전하면서 두 언어 집단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브뤼셀은 게르만, 라틴 유럽 등이 만나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에 속해 있어 수세기 동안 풍부한 문화가 교차하는 혜택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식, 코믹 스트립, 회화와 건축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건축물. 브뤼셀의 건축물들은 고딕, 바로크, 루이 14세 스타일 등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17세기의 도시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오늘날 중세 시대의 모습은 많이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중세 건축물들은 시내 중심부 생겨리, 세인트 캐서린 그리고 그랑플라스 주변에 있다. 그랑플라스의 경우 브뤼셀 관광의 중심지로 13세기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발달했다. 그랑팔라스 주변에 위치한 브뤼셀 시청사, 브레드하우스, 길드홀, 오줌 싸개 동상 등은 도시의 상징이자 관광 명소로 1998년 유네스코는 이를 한데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브레드하우스는 브뤼셀 시립박물관으로 신고딕 양식 건축물이다. 약 7천여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미술, 조각, 테피스트리, 판화,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오줌 싸개 동상의 원본이 전시되어 있으며 시립박물관과는 다른 건물이지만 오줌 싸개 동생 옷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도 있다.
길드홀은 벨기에를 비롯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모든 도시들이 가지고 있었다. 길드홀은 무역을 위한 곳이었고 길드홀 자체로 정교하고 화려할수록 길드의 위상을 보여주곤 했다. 브뤼셀 길드는 중세 말기와 근대 초기 브뤼셀시의 경제를 이끌었던 길드 연합체였다. 브뤼셀 길드는 7대 귀족 계급과 함께 도시의 자본가 계급을 형성했다. 오늘날 크랑플라스에 있는 길드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오줌 싸개 동상은 청동 분수 동상으로 브뤼셀의 랜드마크이다. 분수에 대한 초기 언급은 1451에서 1452년 브뤼셀의 식수 보급을 위한 분수 설치와 수로에 관한 행정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72년 첫 조각상은 조지 브라운과 프란츠 호겐베르크가 그린 도시 지도에 표현되어 있다. 초창기 동상에 대한 또 다른 자료는 1615년 볼랑드르 화가인 데니스 반 알스로트의 그림에서 개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1619년 조각가 제롬 뒤크노아에 의해 청동으로 다시 제작되었다. 동상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817년 동상이 도난당하면서 11조각으로 파손되었다. 이내 복원되었지만 1965년 발과 발목만 남겨진 채 파손된 상태로 또 한 번 도난당했다. 1966년 도난당한 동상이 샤를루와 운하에서 발견되었고 다시 복원되었다. 복원된 동상은 현재 브뤼셀 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오늘날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동상은 1965년에 만들어진 복제품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브뤼셀에는 80여 개의 박물관이 있다. 벨기에 왕립미술관은 프리헐, 바이덴, 안토니 반다이크, 야코프 요르단스 등의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마그리트 박물관은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세계 최대 규모로 소장하고 있다. 그 외에 벨기 뮤지엄, 브뤼셀 왕립군사역사박물관, 만화박물관, 브뤼셀 왕립미술관 등이 있다. 또한 브뤼셀 라모네 왕립극장은 1700년에 건설되었으며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축제 및 행사. 매년 도시 전역에서 다양한 공연 및 예술 축제가 열린다. 그중 쿤스텐 페스티벌은 1994년부터 매년 5월에 열리는 축제로 브뤼셀의 20여 개의 극장과 예술센터에서 다양한 공연 및 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 3주 동안 열리는 이 축제는 특정 주제를 따르지 않고 미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주목할 만한 현대 예술 작품들을 한데 모은다. 1년 내내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아이리스 축제, 브뤼셀 국제영화제, 유럽연합기관에서 개최하는 유럽축제 등이 열린다. 다양한 민속 및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로 오메강 축제는 1549년 찰스 5세 황제의 성대한 입국을 역사적 재현의 형태로 하는 민속 행렬이며 매년 7월에 열린다. 메이붐은 1213년 루뱅을 상대로 브뤼셀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로 매년 8월 9일에 열린다. 메이붐은 5월의 나무라는 의미로 사브일가와 마해가 교차점의 오후 5시 이전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를 심기 전 낮에는 다양한 민속 활동과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축제 외에도 왕립툰의 극장에서는 지방 방언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